첫 만남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남편은 친구의 모임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모두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다. 무언가 밝은 에너지가 그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이라는 단어는 꽤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졌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를 만나고 난 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결혼을 상상하게 됐다. 그녀의 유쾌한 성격, 생동감 넘치는 웃음, 작지만 세심한 배려는 그의 평소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언제나 이상적인 아내이자 동반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교제 초반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었다. 아내는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화려한 삶에 끌리는 사람이었다. 새로 문을 연 카페라면 꼭 가봐야 했고 어딘가 특별한 공연이 있다면 늘 가장 앞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옷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고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늘 관심을 가졌다. 반대로 남편은 차분한 성격이었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아내는 늘 호기심에 가득 차 한적한 도시 외곽까지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 했고 남편은 그보다는 가까운 거리의 편안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내는 데이트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뻔한 연애였으면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은 그녀의 활발한 모습에서 잊고 지내던 자신 안에 설렘을 느꼈다. 그녀를 따라 새로운 장소를 가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그녀를 보며 남편도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어갔다. 내 안에 없던 부분을 그녀가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남편에게 그녀는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다. 교제 1년 만에 남편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른 결혼에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둘은 걱정보다 행복이 더 컸다. 설렘은 곧 입가의 미소로 변했고 결혼식은 따뜻하고 소박하게 서로의 의미를 담아 치러졌다. 함께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다짐 아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꿈꿨다. 결혼 초반은 모든 게 완벽했다. 남편의 안정된 직장과 아내의 밝은 성격이 어우러져 가정은 젊고 생기 넘쳤다. 아내는 가정을 꾸리며 자신의 새 삶을 즐거워했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서슴없이 받아들였다. 신혼의 삶에서 무언가 소소한 것들을 아내와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이었다. 아내의 소비 습관은 당시엔 귀여운 면으로 보였다. 매달 손에 쥔 돈의 대부분을 데이트 비용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썼지만 그것이 두 사람만의 사랑을 공고히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보며 눈이 반짝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 눈빛을 귀엽게 바라보았다. 이거 정말 괜찮아 보여. 세일도 하고 있으니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녀가 그렇게 들떠 말하곤 했는데 남편은 늘 지갑을 열면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 물론 결혼 후 작은 갈등의 징조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 차이가 서서히 드러났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철저히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했고 결혼 후에는 더더욱 저축을 늘려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다. 반면 아내는 돈이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면 당장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저축은 먼 훗날의 일일 뿐이었다. 돈이라는 건 행복할 때 쓰는 거야. 나중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면 뭐해? 지금이 중요하지. 아내는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편은 그녀의 말에 한편으로는 설득당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의 소비 습관은 신혼 초보다 더 과감해졌다. 쇼핑몰의 할인 행사나 세일 문구에는 절대 지나치지 못했고 명절과 같은 이벤트 시즌이면 늘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매일 택배가 집으로 배달됐다. 처음엔 한두 개 더 사면 어때? 하며 웃어 넘기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보며 점점 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이 설정했던 월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그는 점점 결혼 생활에서 금전적인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한번 말을 꺼낼까 했지만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그저 침묵한 채로 이를 지켜보았다. 그래도 아직은 그녀의 활기찬 웃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점점 더 나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하겠지.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에게 맞춰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은 점점 커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행복했고 아직은 서로의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사소하게 보였던 다름은 미래의 균열로 이어질 불안감을 남기고 있었다. 결혼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신혼의 설렘은 점차 일상 속에서 익숙함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남편은 숙제 하나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끊임없는 소비 문제였다. 사랑하는 아내의 즐거움과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최대한 이해하려 했지만 매달 도착하는 신용카드 명세서 속 금액은 남편의 불안을 점점 더 키우고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신혼이니까 조금 과다 지출해도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의 소비 패턴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옷장에 걸리지도 않을 만큼 늘어난 쇼핑백, 아직도 택배 상자에서 꺼내지 않은 채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물건들, 그리고 새로 사들인 명품 가방. 남편은 차마 그 모든 것을 칼같이 정리하지 못하고 혼자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남편의 스트레스는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치솟았다. 외벌이를 하는 그는 가정의 모든 재정적 책임이 자신의 어깨에 얹혀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남편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 했다. 저녁 식사 후 온화한 분위기에서 말을 꺼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당신의 행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 다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도 생길 수도 있고 집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번 달은 소비를 조금만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남편이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처음 말을 꺼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곧 왜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감시하려고 해? 라는 말을 내뱉으며 불편해했다. 남편은 당황했다. 그는 단지 미래를 위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고자 했을 뿐인데 아내는 이를 자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입장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남편은 아내가 쇼핑몰 앱을 열어 밤늦게까지 세일 품목을 확인하고 쿠폰을 발급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진짜 필요한 걸까? 그는 속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되풀이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명확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결심했다. 월급날 이번 달 명세서를 들고 진지하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이번 달에 예산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넘었어. 저축은 고사하고 빚이 조금씩 쌓이는 상황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발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왜 자꾸 돈만 말하는 걸까? 내가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걸 산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거잖아. 남편은 당혹스러웠다. 사실 그 물건들 대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다. 이미 비슷한 옷이나 신발이 여러 벌 방에 놓여 있었고 주방은 아내가 산 다양한 전자기기로 꽉 차 있었다. 그는 참고 있던 속내를 말하고야 말았다. 필요한 거라고? 여보, 이건 삶의 질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기분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우리 현실을 좀 보자고. 지금 나는 매달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아내는 그의 말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쇼핑 좀 하면 그걸로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마음 편히 못하겠네. 솔직히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나를 위해 조금 쓰겠다는데 그것조차 이해 못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남편은 절망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이 가득 차 올랐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물질 재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미래를 설계하고 조금 더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단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돈은 달랐다. 그녀에게 돈이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는 도구였다. 그녀는 돈을 쓰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은 불안함을 느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대화가 더 깊은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언젠가 터질 폭탄 같은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아내 역시 억울함과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침묵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시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에는 아내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깊이 뿌리내렸고 아내는 자신이 즐기던 자유와 행복을 남편 때문에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된 대화는 이미 엇갈린 소통과 감정의 벽으로 구별지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단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가올 아이 노후 대비 꼭 사고 싶은 작은 집 하나, 이러한 것들이 그가 매일 힘들어도 출근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에 놓인 큼지막한 택배 상자들과 새로 뽑은 비닐을 벗긴 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명품 가방 하나가 그의 시야를 메웠다. 남편은 잠시 멈춰섰다. 실눈을 뜨고 그 가방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서서히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평소 이유 없이 참으려고 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억누르려고 했지만 한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로 다가가 멍하니 택배 상자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아내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나타났다. 오빠, 봐, 이거 진짜 잘 샀어. 딱 내가 원하던 디자인인데 이번에 할인해서 훨씬 저렴하게 샀거든. 정가는 한 4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정말 잘 찾아서 360만 원으로 샀어. 괜찮아, 할부로 나눠서 부담도 별로 없고. 아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남편은 그러한 환한 목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360만 원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몇 달 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불안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이번 달 카드값도 이미 임계치를 넘겼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또 산 거야? 할인을 받았다는 게 지금 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의 싸늘한 말투에 아내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그의 변한 태도에 겉으로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약간의 불안함을 스치며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감추고 여느 때처럼 밝은 표정으로 반박하기로 했다. 오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거야.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막 쓰기만 했어? 필요한 건 사야지. 그리고 이 가방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거고 결국 할부잖아. 매달 조금씩 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아내는 남편의 예민함을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 예민하게 군다고? 지금 내가 예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겠지.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너한테?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사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던 분노와 좌절로 터져 나왔다. 지금 당장 갚을 돈도 없으면서 매달 할부로 택배만 쌓고 명품 가방 사는 게 이게 너의 계획이야? 내가 얘기하는 그 스트레스든 뭐든 결국 내가 뒤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어. 아내는 그의 날선 말에 당황하며 방어적으로 응수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몰아붙여? 이거 다 내가 필요해서 사고 내가 행복하려고 산 거잖아. 내가 가정을 등한시했어? 내가 당신을 내팽겨 두고 내 멋대로 했어? 겨우 가방 하나 사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이유가 어디 있어? 가방 하나가 아니잖아. 남편은 책상을 손으로 털썩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쇼핑 기록은 끝이 없어. 옷장이 가득 차 있는데도 매번 새 옷을 사고. 내 월급은 너의 기분을 위해 그냥 흩어져 사라지고 있어. 그런데도 넌 아무렇지 않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견뎌야 만들어지는 건데? 아내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당신은 왜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야? 살아가는데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돈 모으기만 하다가 평생 후회하고 싶어?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어서 이런 거 사는 거야. 당신은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알아? 돈을 계획대로 안 쓴다고 뭐라고만 하고 나는 그냥 기계같이 살아야 돼?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말과 모든 논리가 아내에게 닿지 않는다는 현실만이 더 깊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방식과 자신의 방식이 하나로 좁혀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뭐라고 더 말해도 대화는 격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를 겨우꼬리 물듯 비난하는 싸움은 반복될 뿐이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알겠어. 내가 말하는 행복, 내가 말하는 필요, 그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걸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동요했다.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편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로 이어지자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말들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했던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 그렇게 못 견디겠다면 네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봐. 남편은 뒤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을 뒤집을 힘도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차갑게 얼어붙었다. 날카로운 감정들이 오간 그날 밤 이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남편은 회사와 집을 반복하며 무거운 침묵을 짊어진 채 지내기 시작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옥죄는 가계부와 카드 명세서는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아내 역시 그를 더는 붙잡지 않았다. 물론 그녀에게도 억울함과 마음속 상처는 있었지만 자존심과 화는 그녀를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언제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찌됐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결혼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단순히 쇼핑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도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고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사실마저 지쳐 있었다. 남편은 점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매번 대화를 시도하고 조율하려 했지만 아내에게는 그저 잔소리, 비난으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고 내가 견뎌야만 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남편에게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외줄타기와 같았다. 아내의 소비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 사이에서 그는 끝없이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아내는 속으론 자신을 향한 남편의 태도를 원망하면서도 어딘가 자신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남편은 대화를 피하며 집안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냈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태도를 방패 삼아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남편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퇴근 후 조용히 아내에게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감으로 감정적이고 격앙된 말들만 오갔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끝에 담긴 단호함은 이미 변함없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애초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너는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살고 싶어 했고. 그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던 걸 애써 무시하고 버텼던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 아내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차가운 복숭아빛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아내도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여전히 속이 쓰렸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자신을 옹호하려는 마음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게 너의 방식이라면 그걸 내게 강요할 순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가 내 방식도 존중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해. 우리가 같은 곳을 보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너무도 다르더라고. 그걸 더 이상 외면하고 살기는 힘들어.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결국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마치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다. 남편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꺼내 놓았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로 한 그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마주했다. 후회하지 않아?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남편은 잠깐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두 사람을 이어주던 작은 약속들은 하나둘 끊어지고 이혼 서류와 함께 그들의 결혼도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혼 후 아내는 처음에는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남편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가슴이 조금은 설렜다. 지금부터는 나만의 자유로운 인생이야. 그녀는 그동안 답답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즐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았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이제는 남편이 내주던 월세, 생활비, 카드값 등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나 그녀에게는 규칙적인 수입이 없었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조금만 더 쉬다 시작하자,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라는 스스로의 핑계가 앞섰다. 그녀는 결국 또다시 현실에서 도피하기 시작했다. 돈이 들어오는 통장 대신 지금 당장의 욕구를 해소할 쇼핑몰 앱이나 세일 정보만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삶에서 소비는 여전히 가장 강렬한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이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의 경제적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자금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아내는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자신이 그동안 사두었던 명품들의 눈길을 돌렸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많은 명품 가방, 신발, 주얼리를 사두었다. 사용하지 않은 채 옷장 깊숙한 곳이나 방 한 구석 구석구석에 쌓아둔 물건들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산이 되었다. 처음 가방을 팔겠다고 마음먹었을 땐 마음이 조금 갈팡질팡했지만 곧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 가방들 덕분에 그때마다 행복했으니 이제 이것들이 나를 다시 도와주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안하며 물건들을 중고거래 앱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다. 명품 백은 비교적 쉽게 거래되었다. 때로는 그녀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려나갔지만 아내는 그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 애초에 그녀에게 물건은 오래 간직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으니까.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이 다시 돈으로 변환되어 현재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팔린 돈으로 새 옷을 사고 새 화장품을 샀다. 그리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쌓아둘 법도 했지만 늘 계획 없이 그 순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한참 지나지 않아 다시 통장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또다시 옷장이나 방 한켠의 물건들을 뒤적이며 새로운 상품을 팔기를 모색했다. 그렇지, 아직 충분히 많아. 지금 있는 것들로도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가며 소비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런 삶에도 한계가 찾아왔다. 애초에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구입했던 명품과 물건들은 언제까지나 쓸 수 있는 무한 자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혼자 살던 월세방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지출은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가지고 있던 명품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해줄 자산이 없었다. 결국 아내는 심사숙고 끝에 월세 보증금을 빼기로 결심했다. 그것 말고는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받자마자 그녀는 잠깐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 돈은 조금 숨 쉴 여유를 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돈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필요했던 생활비와 그 사이 충동적으로 지출한 몇 차례의 쇼핑 때문에 보증금도 이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 이상 혼자 살며 자신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엄마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엄마는 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엄마는 속으로 한숨 지었지만 차마 딸에게 그런 말을 직접 하진 못했다. 딸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이유가 충분히 간절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아내의 소비 패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쇼핑은 그녀에게 삶의 큰 위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도 간혹 엄마가 주는 용돈이나 남은 보증금을 조금씩 사용해 쇼핑을 멈추지 않았다. 가끔씩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 조금만 빌리면 돼.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은 그녀의 입에 붙은 듯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갚을 방도도 없이 계속 새로운 소비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을 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며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라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점점 더 딸의 의존적인 태도에 지쳐갔고 지인들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의 선택과 행동은 서서히 그녀를 좁은 외딴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버텼다. 그녀가 손에 쥘 수 있던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려는 듯 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을 무시할 수 없었다. 소비를 통해 얻었던 순간적인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짧게 느껴졌고 마음속으로는 막연한 허탈감과 외로움이 찾아왔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쇼핑과 소비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고 외부에서 이를 타개할 새로운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현실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현재의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다음번 무엇을 살지 그리고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지였다. 그 후에 오는 건 그녀에게 매번 그래왔듯이 내일의 문제였다.